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 정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, 그리고 삼성의 승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. 자, 강동훈 기자. 예. 일단 주식거래를 정지시켜놓고 지금부터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건데 예.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 폐지가 된다면 후폭풍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시가총액이 22조 원으로요. 이 국내 6위에 달하는 우량주였죠. 그래서 이 소액 투자자면 지분의 21.5%, 약 8만여 명에 달하는데 많군요. 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지난 2009년이었죠. 이 상장 폐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6개사가 대상에 올랐지만 이 상장 폐지가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. 예. 하지만 거래 정지 기간은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.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이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된 적이 있었지만 1년 3개월간 거래가 정지됐을 뿐 이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았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1년 이상 거래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. 예.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삼성바이오의 이 분식회계 시점,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.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죠. 그렇죠.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.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쳐준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었는데요. 참여연대 등에서는 높게 쳐준 제일모직의 가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삼성 측에서는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면 합병 이전의 회계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그 이후에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, 이런 입장입니다. 시기가 어떻든 결국 이제 금융당국이 고의로 분식회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. 예.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난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또 돈은 최순실 씨에게 줬다, 이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었죠.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에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, 이렇게 봤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이의 결론은 이 삼성이 당시에 경영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해석을 낳게 했죠.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증거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지 않는 한 대법원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결과만 두고 본다면 어쨌든 주식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국의 판단이 이런 식으로 뒤집힌다면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만이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,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